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강의하고 있는 청일 권순정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이념과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뭔가 하면은 이념이 바로 서야지 가정도 바로 설 수 있고 또 회사도 바로 설 수 있고 정의가 살아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비근한 예로 이번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전에 지났죠. 약 한 달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났는데 거기에서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죠. 보수가 대참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대참패를 해서 108석 정도밖에, 그야말로 그냥 항상 되는 거기만 됐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가 됐고 민주당인 진보가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192석이라는 의석수를 가지게 됐는데, 자, 이거를 선거는 지났습니다만은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보수가 참패하고 진보인 민주당이 대승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그 생각이 있으시겠죠?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윤 대통령이 부통이고 해서 경제적으로 물가가 올라서 졌다. 일부 인정합니다. 다 인정했으니까 다 인정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념이라는 거하고 선거라는 거하고 이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이념에 따라서 사람은 행동을 하게 돼 있다. 자기의 이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이념 때문에 궁극적으로 진보가 대참패를 했다. 나는 이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념이라는 것이 그러면 뭐냐? 이념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념은 이치에 맞다고 생강염자입니다. 생강염자요. 생강염자는 지금 검자의 마음심자예요. 지금의 마음. 이치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각자 자기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념이에요. 대상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이념을 가지고 있죠. 일종의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이념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그 사람의 사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념과 그 다음에 이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이념교육, 사상교육이라 그러면은 어디서 합니까? 공산당에서 사상교육을 제일 많이 하죠. 그냥 스스로 내비두면은 이 인간은 자유라는 것을 갈망합니다. 자유, 편한 걸 좋아해요. 자유를 갈망하는데 이 이념 사상 교육을 해서 그 사람의 정신을, 생각을 바꾸어 넣는 겁니다. 이게 이념 교육이고 사상 교육이에요. 이 이념 교육과 사상 교육이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22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한 세대가 이 이념을 바꾸어 주지 않으면은 한 세대가 그냥 끝날 때까지 또 밑에 내려오는 그 교육받는 세대가 이념이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국민들한테 자기네 정책을 어필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무척 힘듭니다. 자, 그 원리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자, 그 이념 상태에서 우리는 자, 옛날로 이제 좀 되돌려 봅시다. 테이프를. 아주 저만 하도록 제가 원래 만 나이로 67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온 세상이 유교였어요. 그리고 제사를 저녁에 가서 지내야 되고 이거 다 유교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명절에는 어떤 추석 명절이나 그 설 명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고향에 가야 됩니다. 어떤 서울에서 살아도 전부 다 고향으로 향합니다. 그 유교 사상이 틀이 박힌 데는 중국이죠. 중국이 지금도 그 수억 명이 명절 되면은 대이동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4천만 그 인구 같으면은 거의 3천만 이상이 고향으로 다 갔었어요. 이때만,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명절 제사를 지내는 것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사상이 이념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냥 엄마 아버지 주위의 시족 사회의 어른들 보고 다 그냥 배웠어요. 그냥 습득한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어요.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유교 사상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잠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왔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80년대, 70년대, 80년대 박정희 정권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어릴 때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봄이 되면은 먹을 게 없어요. 그나마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겨울 내 먹고 나면은 봄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진성이 노래 있죠. 보릿고개.
뭐 아이야 뭐 울지 마라, 배 꺼질라. 이거 엄마의 통곡이었어요. 그때는 먹고 사는 것이 1번이었어요. 못 먹었으니까, 굶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자연적으로 선조들한테, 부모님한테 다 섭득받은 거니까.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돼서 산업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화가 일어나서 이제 경제활동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정말로 새마을 운동을 한 거예요. 자, 마을길부터 고치고 논부터 바로 잡고 대량 생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정부에서 하는데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경제 발전의 핵심은 새마을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을 하니까 쌀도 더 많이 나오고 배가 덜 고파요. 그럼 따라하겠습니까? 안 따라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따라하겠어요? 따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배가 불러오고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나. 박정희 대통령이 지휘하는 그 새마을 운동에 따라서 하니까 살기가 조금씩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은 아무 얘기 없어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 자연적으로 누가 뭐 따르라고 했나요? 그 다음에 그 국민교육 가장 획기적인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은 저는 이 이념의 교육의 국민교육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교육 현장이 전체 국민을, 우리는 이거 국민교육 현장이요 아주 종아리 맞아가면서 외우라고 했어. 그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줄줄줄줄 하는 것이 지금도 일단은 외워야지 이념교육이 다 그래요. 이 공산당의 사상교육도 그래요. 일단 맨 처음에 외우게 합니다. 그 뜻은 잘 몰라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국민교육 현장이 대대적인 국민의 이념에 자리 잡게 했어요. 왜?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이 국민교육 현장 한번 떠서보세요. 정말로 구구절절이 철학이 녹아있고 우주의 법칙이 녹아있는 이 문장들이고 나라를 위한 거고 국민을 위한 거. 이게 정말로 홍익인간을 만드는 문구입니다. 이대로만 하면은 정말로 홍익인간이 될 수 있어요. 우주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나 자신을 위하고. 그래서 자, 제가 아까 전에 내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유교 사상이라고 했죠. 유교의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 지내야 된다. 명절에 집에 가야 된다. 유교의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 현장을 만들어서 이념을 홍익인간 쪽으로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니까 도움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60세 이상, 60대 이상들은 100세가 돼, 100세 넘어, 요새 107세도 많아요.
그 이상들은 전부 이 박정희 그 당시에 대통령 이 이념 국민교육헌장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서 어떠한 경우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를 지지하게 돼 있어요. 왜냐? 이념이기 때문에. 사상이 그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60대 이상이 국민의힘은 60대 이상 때문에 유지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60대 이상이 이제 죽고 없어지면은 국민의힘은 망해요. 그 정도로 이 이념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런 제안도 했었어요. 막판에 선거 21대 선거 막판에 상당히 불리한 그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60대 이상은 몸이 불편해서 투표를 못하러 가는 사람도 많을 거다. 그러면은 그 못하러 가는 사람들 편의도 제공해주고 해서 대대적으로 그 봉사활동을 도와주자라고 얘기했었어요. 정말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 안 듣더라고요. 특히 또 하나 지적 하나 할까요? 국민의힘의 그 보수 국회의원들은 다 직업이 있어요. 직업이 있고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는 것이 어쩌면은 신선 노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진보단체 민주당 소속 사람들은 거의 다 직업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길을 그 아르마리로 찾아오다 보니까 국회의원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없어요. 잘하면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지는 순간에 자기 밥통이 떨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막 안 되는 일 막 하는 거예요. 왜? 당 때문에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예요? 검수완박요? 이런 거 막 만들어냈잖아요. 막 가서 치고받고 투쟁을 하잖아요. 그야말로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보수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점잖해요. 반박할 일이 있어도 안 해요. 왜? 괜히 언론에 잘못 오르내리면은 다음 공천에 직격당 맞을까봐. 그러니까 발전할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일본 그 후쿠시마 오염수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곧 막 이거 방류하면은 몇 개월 안에 막
뭐 이상한 고기들이 막 생겨나고 사람이 막 그 고기들을 먹고 오염이 돼서 다 죽을 것처럼 진보가 난리를 쳤잖아요. 지금 거의 1년 돼갈걸요. 방류한 지. 아무 이상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발의하는 것도 보면은 또 검수와 막 2탄 뭐 해서 막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 뭐 한 겁니까? 지금 니네들이 이런 반박 자료를 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도 봐.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지 않냐. 이걸 계속 때려야죠. 투쟁을 해야죠. 여기가 목숨 걸고 하는데 아무 얘기 안 해요. 지금 와서.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나라의 그 진보와 보수의 국회의원들의 그 생각 차이부터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자 제가 박정희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6.25 사상에서 대다수가 6.25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국민교육 현장이 이념이었어요. 국가관이나 충성심 이런 것들이 뚜렷했어요.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죠. 행군한 거예요. 왜? 자기 딴에는 더 잘하려고 하다가 독재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화라는 이제 그 대학생들부터 해서 이제 슬슬 서물서물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그 유신 정권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데모 나가서 하라 그래도 못했어요. 거기는 무서워서 못했어요. 우리 밑에 세대부터 지금으로 따지면 한 60에서 60 한 3세 그런 나이일 거예요. 그 세대들이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제 반기를 들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뭐예요? 민주화 운동은 피해의식에 의해서 그랬어요. 이런 내도서는 안 되겠다. 계속 독재는 독재에 꼬리를 물고 갈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민주화로 차단을 해야 되는데, 뭐 홍종철인지 이종철인지 그 연대 학생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대폭발이 되기 시작했죠. 그때 대학생들 그 운동권이라 그러죠. 운동권 학생들은 이 주석파 교육을 이 공산당 교육을 다 받았어요. 이걸 받지 않으면 조직에 넣어주질 않았어요. 지금 그 운동권 세대가 60세 이하라 그랬죠. 네. 이 세대가 지금 민주당의 운동권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리대로 끌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조직이 돼 있어요. 교육받을 때부터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핍박받고 어쩌면은 피해의식이에요. 못 살았어요. 왜? 학생운동행 관계로 이력서 내면은 취업도 잘 안 됐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으니 환장을 하죠. 환장이 뭔지 아세요? 장이 뒤집히는 게 환장이에요. 똑바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 머리를 잘 썼어요. 뭐를 만들었냐? 가장 사상교육의 진짜 먼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게 정교조였어요. 정교조. 정교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막 어려운 핍박을 받으면서도 정교조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민주화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거 지금 핍박받고 있는 거다. 역사 공부에서도 다 이렇게, 이 얼마나 사상 교육이 중요한 건데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플러스는 이 플러스에 치우쳐도 안 되고 마이너스도 치우쳐도 안 되는 게 교육인데, 중도를 가는 것이 교육인데 치우쳐버렸어. 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정교조로부터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20대, 30대, 40대, 50대예요. 지금 이분들입니다. 그러면은 통계에서도 확연히 나오죠. 60대 이상은 보수. 그죠? 40대, 50대는 진보예요. 무조건 진보예요. 20대, 30대는 요 밑에 새끼이기 때문에 또 진보에 강해요. 진보가 강해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죠. 워낙 이 60대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40대, 50대, 30대, 40대, 50대 정교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보수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죠. 반감을 갖고 민주화를 하지 않고 독재를 한 무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무조건 100%.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민주화의 길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보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념 자체가 그렇게 박힌 거예요. 이념이. 그렇게 박혀 있어요. 왜? 우리도 그래요. 저도 60대 후반입니다만은 투표를 하러 가서 이번에는 참 민주당이 그래도 정책도 잘 내놓고 진짜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해서 찍을까 생각을 하다가도 투표장 앞에 가서는 보수를 찍었어요. 그렇게 손이 가는 거예요. 그게 이념입니다. 지금 40대, 50대가 이번에 같은 경우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 이렇게 인기도 있고 말도 잘하고 또 정책도 괜찮은 거 내놓고 했는데 괜찮다 해서 지지율이 싹 올라갔었어요. 그랬는데 투표 현장에 가서는 아니야. 이놈들도 독재의 종자들이야. 보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념 교육에서 박힌 거예요. 그래서 가서 찍을 때는 민주당 진보를 찍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이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그럼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볼게요. 전라도 사람들이 이번에는 참 진짜 그 경상도 사람이 진짜 저거 잘하는데 저길 찍어주고 싶어요.
근데 가서 막상 도장을 누를 때는 전라도 사람을 찍는다니까요. 그렇게 사상교육이 또 환경교육이 그렇게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나라 이제 국민의 그래서 이 이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면은 이념 교육이 유교였다가 고려 시대는 어떻게 불교였었어요. 성불 정책으로 불교가 이거였어요. 사상 불교의 어떤 깃발을 들고 가면 다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숭유였잖아요. 그죠? 유교를 깃발을 들고 가면 다 따라왔어요. 이게 그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 산업화 하면서 국민교육 헌장 이념을 내세워서 다 따라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진보라 그러면은 독재의 잔존 이렇게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수는 진보를 따라가는 이념이 잡혀있어요. 민주화를 해야 된다. 지금 민주화 잘 되고 오바되고 있어요. 민주화가 오바돼 가지고 지금 넘었어요. 그런데 이념 교육 때문에 지금 40, 50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또 나라가 지금 이러다 보니까 양대 진보와 보수가 경쟁만 하지 성과를 못 내요. 나라가 바로 가지를 못하잖아요. 까꿀러 가고 있어요. 여기에 뭐 교수들 뭐 전부 다 막 이 정치에 막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네? 그랬는데 그럼 이거를 이념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쪽에서 박정희에서 60대에서는 보수의 그 이념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화 40대 50대는 민주화의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양극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국이 우리나라 형국이. 그래서 발전이 없어요. 지금 몇십 년 대통령이 수없이 바뀌었지만은 발전은 없어요. 그냥 조금씩 그나마 그 대기업들이 팔아가지고 미개 살리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양대 정권들이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깰 거냐? 이거는 국민의 과제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념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정신 차리고 교육부에서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그러잖아요. 먼 미래를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먼 미래를 보고 먼 미래를 향해서 이념 교육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진짜 답답해요. 이거 몇 번 유튜브나 이런데 올렸어도 뭐 내가 뭐 비메이커니까 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근데 이거 굉장히 좀 그러면은 이념 교육을 민주화로 갈 거냐 보수로 갈 거냐 이게 아니고 양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에 가는 것이 아니고 홍익인간 시대입니다. 지금은 홍익인간 이념 교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홍익인간은 뭔가 하면은 양심을 회복하는, 양심을 살리는 이념이에요. 양심을 살리는 이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되돌려놔야 돼요. 우리 이 양심이라는 홍익인간의 그 기본 틀이 양심이라는 것인데, 그게 인의 예지, 사단, 우리 유교에서 나오는 사단이에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육바람이래요. 다 종교단체에서는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흐지부지되고 산업화되면서 양극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양심 교육을 왜?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심이라는 것은 잣대가 뭐냐? 잣대가 인의 예지 신이에요. 이게 잣대로, 양심을 잣대로 놓고 좌우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으면은, 이 이념이 바로 서면은 이게 나라를 위한 거고, 우주를 위한 거고, 응? 가정을 위한 거고, 국가를 위한 거고, 사회를 위한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양심이 다 팔아먹었어요. 해놓고도 안 했다 그래요. 뭐 거짓말 투성이, 아니 만들어내요. 거짓말 공장이 있어요. 이런 혼탁한 지금 사회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뭐냐? 양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그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뭐 법이 뭐 특별한 게 있었어요. 이 양심 하나 가지고 국가를 이끌고 간 거예요. 충신이 나오고, 과학자가 나오고, 세종대왕이 나오고, 한글이 나오고, 다 하는 겁니다. 이 인형 교육 바탕 속에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정말로 자, 사상이라는 것은, 이념이라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보수단체,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이 이렇게 세대별로 완전 양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떠한 국가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치고받고 하면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서로가 견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난국을 타파하고 국가를 튼튼하게 하고 발전시키고 우주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은 이 교육부에서 정신 차리고 이 양심의 교육을 이념으로 해서 교육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이 그래요. 교육이라는 것이 지식을 집어넣는 교육이 있어요. 지식을 집어. 일정 세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정보를 통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공동체 교육이죠. 공동체. 우리가 학교에 안 있고 인터넷을 앉아서 교육 다 할 수 있어요. 저 이번에 가족 심리 상담사 1급 인터넷 보고 교육받아서 다 땄어요. 한 번도 안 갔어요. 지금 사회는 그렇게 규입식, 지식 교육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터넷만 열면은 지식은 다 있어요. 이제 거짓말도 못해요. 덜 똑똑하고 더 똑똑한 것도 없어요.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 안에는 뭐예요? 인성교육이 인성교육. 이 인성교육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학생과 학생 간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념을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을 배우고 하잖아요. 지금 교과서도 다 수습거려 놔가지고 지금 혼탁할 정도예요. 어차피 양당으로 봤을 때는 독재를 해왔던 그 시절도 산업화 발전은 있었지만은 잘못한 게 많고, 그 다음에 민주화라고 해서 무리하게 지금 대시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도 큰 문제고, 이런 양단의 부딪힘은 절대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화가 될 수 있는 양심의 교육, 다시 인의예지심을 살려서 개인의 양심에 의해서 무리에 섞이지 않고 판단해서 투표도 하고 선거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